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퀸입니다. 바둑을 두다가 보면 상대방의 모양이 커지는 것이 싫을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 상대방의 큰 모양을 가장 쉽게 견제할 수 있는 화점 색한 협공 정석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순도 비교적 간단하고 실전에서 사용하기 좋은 아주 유용한 정석이니까요. 오늘 영상 꼭 감상해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바둑은 최신 기보인데요. 김은지 선수의 100번, 원성진 선수의 흑번 대국에서 등장한 실전입니다. 좌쪽에 나를자로 걸쳐가니까 색한 협공이 등장했어요. 이 색한 협공은 상대방의 변벌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일단 있죠. 특히 우리 애호가분들 바둑에서는 변벌림으로 모양을 키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프로들 바둑에서는 변벌림보다는 바로 붙여서 젖혀가는 정석을 둘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아주 근소한 차이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변벌림으로 두더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훨씬 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큰 모양을 결국에는 침입을 해서 깨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큰 모양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협공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들은 이 붙여서 젖혀갈 경우에 흙의 실속이 좋기 때문에 협공을 선호하는 기사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김은지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항상 화점 나를자 걸침에 받아주는 수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협공을 가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프로들 바둑에서도 많이 나오는 협공 정석, 과거에서부터 많이 두어진 정석이기도 해서 우리 애호가분들 보시기에도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이렇게 협공을 해서 두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가장 쉬운 선택으로는 실전 진행인데요. 누구나 일감으로 3-3을 떠올리실 겁니다. 실전 진행인데 이렇게 3-3을 침입하게 되면 백도 흙을 양분시켜서 협공의 도를 공격으로 살리기 위해서 막는 수가 정수고요. 간혹 변의 발전을 키우기 위해서 반대편을 막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 하변의 백한 점이 약간 어중간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이 돌의 배석을 살리고자 한다면 이곳 나를자까지 씌워서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귀중한 선수가 흙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좌변에 침입을 했을 때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실속이 없는 선택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돌을 양분시켜서 이렇게 바로 우측으로 막는 수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흙도 이제 귀사리를 해야 되는데요. 포인트는 이 흙 한 점을 가볍게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한번 밀어놓고 백도 늘어서 두는 수가 정수인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렇게 두 점머리를 막아서 두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호가분들께서 늘어야 되는 곳을 두지 않았으니 바로 끊어서 반격을 하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 이제 일어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끊어달라는 주문이에요. 이것이 함정이고 백이 이렇게 역습을 해서 두 점머리를 젖혀서 이었을 때 흑돌도 자충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죠. 백돌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약점 때문에 보시다시피 흙이 잡히죠. 그래서 아래편을 쳐야 되는데 막상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백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실전에서 이런 협공 정석에서 상대방이 바로 두 점머리를 젖혀오는 상황이 온다면 서두르지 마시고 한 템포 쉬어간다라는 느낌으로 귀 쪽에 일단 젖혀 이어서 흙의 안전함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끊어서 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백이 상당한 무리이고요. 흙은 좀 수를 늘려놨죠. 언제든지 귀에서 귀사리를 하는 수도 남겨져 있고 그리고 백돌의 자충을 이렇게 채워서 막는 수가 통렬해서 백은 결국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건너가서 흙간점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서 결과는 백이 망했습니다. 욕심을 부린 결과죠. 그래서 협공정석에서 만약에 3-3을 침입하게 되면 일단은 막는 수가 정수인데 밀었을 때 가만히 뻗어서 두는 것이 정석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젖혀온다면 바로 끊지 마시고요. 일단은 안전하게 먼저 좀 수를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서 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정석의 진행은 가만히 늘어두는 수가 정수이고요. 이때 흑이 여기서 재미있는 수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형태 실전에서 좀 많이 두어 보셨고 보기도 해보셨을 겁니다. 프로들 기보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젖혀 이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과거와 달라진 점, 과거에는 이어서 이제 진행을 해서 정석을 마무리 지었죠. 하지만 이렇게 잊고 나서 봤을 때 한 번 더 지키자니 후수가 돼서 손해이고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자니 이 흑한 점이 바로 준동합니다. 이렇게 막는 수가 통렬해요. 지금 실제로 인공지능 검토해 보면 이 전판 가운데서 바로 이곳을 막아서 움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수가 통렬합니다. 건너가는 수가 있어서 못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젖혀서 버텨야 되는데 아예 이렇게 단수까지 쳐버리고 호구를 쳐서 탄력을 구하는 행마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시면은 흑이 백의 진영에서 꽤 좋은 모양으로 자세를 잡았어요. 그리고 백돌은 좀 자충이 채워져 있고 무겁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서로 돌이 엉키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좀 보시다시피 흑도 이제 끊기는 약점이 있지만 끊기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끊겨주더라도 보시면 단수를 한 방 치고요. 이러한 단수는 상당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돌을 뭉치게 하는 상대를 우영으로 만드는 기분 좋은 단수예요. 이 다음에 중앙의 두 점을 가볍게 보고 다시 이렇게 단수를 쳐서 돌려서 이렇게 귀에서 좀 변 쪽으로 최대한 공도를 넓혀서 자세를 잡아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보시면은 백이 변벌림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대략 10집 이상의 좀 집이 형성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도리어 흑집이 나면서 살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좀 도처에 약점이 남아 있어서 백이 망한 결과이고요. 따라서 이 형태를 보시면 백으로서 끊는 약점을 지킬 때는 있는 수는 바로 흑한 점이 준동하는 수가 통렬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를 젖히더라도요. 한번 따라 젖혀 놓고 는다면은 호구를 쳐서 지켜두고요. 만약에 이곳에 끊어간다면 일단 이 단수 한 방이 아픕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아래쪽 단수까지 한 방 치고 이렇게 백을 중복시킨 다음에 손 빼는 진행을 추천하는데요. 이렇게 되더라도 백이 조금 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흑으로서는 충분히 활용을 했기 때문에 만족입니다. 자, 그래서 막는 수가 잠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변화는 이렇게 반발을 했을 때 호구 치는 자세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늘어둔다면은 약점도 남지 않아서 중앙으로 쉽게 한 칸을 뛰면서 오히려 공격의 주도권을 흑이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막는 수가 백이 어디를 응수하더라도 좀 굉장히 흑으로서는 아주 통렬한 한 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그냥 있는 것이 좋지가 않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선으로 밀어서 받아가는 수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당장 끊는 것은 무리가 돼요. 두 점머리 맞고 막히는 순간 귀도 여전히 못 살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미 자체로 많이 당했습니다. 망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흑도 일단은 귀에 막는 수, 이 넉점을 막아서 공격하는 자세가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당장은 한 칸을 띄어서 안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양도 백도 한 번 더 젖혀서 지키는 것까지가 정석의 수순입니다. 자, 수순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색간 협공 정석 많이 이제 두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단연 3-3이고요. 막았을 때 한번 밀고 뻗을 때 젖혀 있는 수순까지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밀어놓고 한 칸을 벌릴 때 다시 이렇게 젖혀서 지키는 수순까지가 정수이고요. 또 프로들 바둑에서도 최신 기보를 봐도 여전히 많이 이제 두어지고 있는 정석의 수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실전에 많이 나오는 형태고 흑도 여기서 이제 귀중한 선수를 잡아서 큰 곳으로 이제 대세점을 차지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 제가 이 바둑을 원성진 선수의 흑번, 김은지 선수의 백번 대국이라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선택이 등장했습니다. 실전에 이제 보통의 정석이라면은 젖혀 있는 것이 정석으로 알려져 있는 형태인데요. 이 젖혀 있는 수를 두게 되면 좀 실리로는 굉장히 발이 빠르고 또 선수까지 잡아서 대세점을 갈 수 있다는 것이 흑의 자랑인데 백도 굉장히 두터운 형태예요. 그래서 뭔가 뒷맛을 노리기에는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흑이요, 여기서 젖혀 있는 것을 생략하고 3-3의 정석을 진행하듯이 그냥 나를자로 지켜두었습니다. 아마 이 협공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둔 것은, 젖혀 있는 것을 생략한 것은 한 점이 준동하는 뒷맛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물론 바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실전에 이제 지켜두는 것까지가 정수인데 이 한 점은 살린다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죠. 한 칸을 뛰어나오면, 뛰더라도 같이 뛰어나오고 뛰더라도 뛰어나오면 얼마든지 타개가 되지만, 하지만 초반부터 이렇게 곰마가 뜨게 되면 이제 행마하는 데서 좀 더 큰 곳이 많기 때문에, 바둑판이 넓기 때문에 일단은 작고요. 그리고 무겁기 때문에, 곰마가 생겨서 무겁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추후에 또 귀에 뻗는 자리도 선수가 듣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받아주고 건너가다 보면 백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흑은 결국 곰마가 되면서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포석에서 굉장히 발이 느리게 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러한 한 점은 바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석의 수수는 여기까지고요. 실전 진행에 이제 나오는데 추후에도 한 점을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석점의 그 지킴의 급소죠. 입구자로 지켜서 두는 진행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실전 진행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되었는데 실전의 색한 협공 정석에서 요즘 대세는 젖혀 있는 수가 아니라 이렇게 젖혀 이어서 물론 바로 둘 수도 있지만 젖혀 있는 수를 보류하고 이렇게 그냥 지키는 수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 점을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부분적으로 굉장히 큰 곳이자 대세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급소이기 또한 입구자를 두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전 진행인데 프로들 실전에서 비록 짧고 간단한 수순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실전에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정석이어서 다시 한번 좀 가져와 봤고요. 아마 예전에도 포스팅을 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바로 젖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자로 두어서 둘 수 있다는 것은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백도 이럴 때는 이제 흑도를 계속해서 씌워가는 것이 아니라 끊기면은 또 흑 한 점이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소 무리스럽고요. 일단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잡아도 조금 당하는 형태예요. 추후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를 잡는 것이 추후에 젖혀 있는 곳을 당하더라도 건너가는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침착해 보이는 정수이고 색한 협공 이후에 정석처럼 둘 수 있는 형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색한 협공 정석에서 3-3 침입을 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면 또 상대방의 모양이 커지는 것이 싫다면 또는 변벌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싫다면 협공 가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니까요. 두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